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전라남도 끝자락 산과 들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청학리. 5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곳은 봄이면 유채꽃이 논둑을 노랗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반딧불이가 저수지 주변을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저수지는 낮에는 할아버지들의 낚시터였고 밤에는 개구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쉼터였습니다. 그 마을 초입 감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집에 김정숙이 살고 있었어요. 올해 56. 젊은 시절엔 얼굴이 하얘서 동네 처녀들 사이에서도 미인으로 소문났던 정숙은 이제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성성하게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5시면 눈을 떴어요. 일어나자마자 마당으로 나가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서 얼굴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면 그제야 남편 박철수가 방에서 나왔죠. 밥 됐어? 철수는 58. 2년 전 군청에서 은퇴한 뒤로 집에서 소일거리만 하며 지냈습니다. 아침엔 텃밭에 나가 배추며 상추를 돌보고 점심 먹고 나면 마을회관으로 가서 동네 어르신들과 화투를 쳤어요. 저녁때가 되면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그러다 밤 9시쯤 되면 어김없이 낚싯대를 챙겨 들었습니다. 오늘도 낚시가? 정숙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었어요. 철수는 현관에서 장화를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밤에 붕어가 잘 물린다니까. 12시쯤 들어올 거야. 조심해서 다녀와요. 정숙은 늘 그렇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고 곧 대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숙은 홀로 남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한창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영 딴 곳에 가 있었어요. 요즘 따라 철수가 밤낚시를 자주 간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요즘엔 거의 매일이야.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결혼한 지 32해. 그동안 철수는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술도 거의 안 하고 바람 피운다는 소문도 없었죠.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직장 잡히게 해준 것도 다 철수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남편을 믿어야지. 밤 11시가 넘어서야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방에 누워 있다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고기 잡았어요? 아니,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피곤하다.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씻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현관에 놓인 낚싯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낚싯대가 말랐더라고요. 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수지에 갔다 왔는데 낚싯대가 왜 이렇게 말라있지? 작은 의문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지만 정숙은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마저 하고 내일 아침 반찬거리를 준비했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배추김치를 꺼내 항아리에 담고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를 물에 담가뒀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정숙의 일상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텃밭을 돌보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이 낚시 가는 걸 배웅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것. 32회를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정숙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언제나 예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에요. 정숙이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이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 뒤편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마을회관 앞마당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부녀의 모임날이었어요. 정숙도 김치 담글 배추를 주문하려고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어머, 정숙이 언니.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순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순이는 정숙보다 2살 어렸지만
마을에서 가장 정보통이었습니다. 누가 어디 갔다 왔는지, 누구네 집 경조사가 언제인지, 심지어 누가 무슨 반찬을 해먹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순이야, 요새 장사는 잘 돼? 그럭저럭 먹고 살지 뭐. 언니는 요즘 어때? 철수 씨는 요새도 낚시 다니시나? 순이의 질문에 정숙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거의 매일 가지. 밤낚시가 좋다나 뭐라나. 그 순간이었어요.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씨 할머니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밤낚시? 요즘 저수지에서 밤에 낚시하는 사람 없던데?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이 고개를 돌려 김씨 할머니를 봤어요. 김씨 할머니는 저수지 바로 옆집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셔서 매일 저녁 저수지 둘레길을 산책하시는 분이었죠. 내가 매일 저녁 산책하는데 말이야. 요즘 밤에 낚시하는 사람 못 봤어. 예전엔 가끔 있었는데 요 한두 달은 아무도 없더라고.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웃었어요. 아이고 할머니. 철수가 저수지 건너편으로 가나 봐요. 그쪽은 할머니가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긴 하지. 김씨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어요. 부녀의 모임이 시작되고 회장인 최 여사가 이번 달 개 돌아가는 순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숙은 듣는 둥 마는 둥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자꾸만 김씨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저수지에 낚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철수는 대체 어디를 가는 거지? 회의가 끝나고 아주머니들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수박을 먹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게 필요했거든요. 정숙도 수박 한 조각을 받아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새댁 내 집 불 켜진 거 봤어? 새댁? 은희 씨 말하는 거야? 옆에 앉은 정 여사가 물었어요. 순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응. 요즘 은희 씨네 집에 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 그것도 밤10시 넘어서. 이은희. 마을에 내려온 지 3년 된 젊은 과부였습니다. 37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딱하게 여겼죠. 어린 아들 키우며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희 씨 혼자 사는데 불 켜고 있는 게 뭐가 이상해? 정 여사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게 말이야, 거실 불만 켜진 게 아니라 방불도 켜져 있더라고. 근데 창문 사이로 보니까 사람 그림자가 둘이던데? 둘? 여러 아주머니들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응. 하나는 작으니까 민호겠지. 근데 하나는 덩치가 큰 남자 같더라고. 혹시 은희 씨 남자 생긴 거 아니야? 어머, 그럴 리가. 은희 씨가 얼마나 조신한데. 조신하긴. 요즘 세상에 3년이나 혼자 사는 여자가 어딨어. 젊은데 말이야.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앉아서 수박만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말이야. 순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정숙을 슬쩍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슈퍼 문 닫고 집에 가는데 말이야. 은희 씨네 집 쪽에서 누가 나오는 거 봤거든. 근데 그 뒷모습이 영락없이 누구랑 비슷하더라고. 누구? 글쎄, 말하기가 그렇네. 순이는 정숙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정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물었습니다. 누군데 그래? 우리 동네 사람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순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 수 있었어요. 순이가 본 사람이 누구인지.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자꾸만 정숙에게로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저수지 옆을 지나가는데 텅 빈 둑이 쓸쓸하게 보였어요. 낚시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우리 철수가 그럴 리 없어. 32회를 함께 산 사람인데.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작은 씨앗이 심어진 것처럼 그 불안은 정숙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녀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수지에 낚시꾼이 없다는 말, 은인의 집에 밤마다 불이 켜져 있다는 말, 그리고 순이가 본 뒷모습.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철수를 보니 32회를 함께 산 이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철수는 여느 때처럼 저녁 8시 반에 낚싯대를 챙겼습니다. 오늘도 가? 정숙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지만 철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응. 날씨도 좋고 해서 늦지 않게 올게. 철수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거실 창문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철수는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수지 방향이 맞았어요. 역시 내 착각이었나?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수지로 가는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정숙은 설거지를 대충 끝내고 겉옷을 걸쳤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모자까지 눌렀었어요. 밤이라 어두웠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조심조심 집을 나선 정숙은 철수가 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숙은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이며 걸었습니다. 저 앞에 철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철수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수지로 가는 게 맞네. 정숙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철수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수지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마을 동쪽 은인의 집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정숙은 더욱 조심스럽게 철수를 따라갔습니다. 철수는 골목을 몇 개 지나더니 결국 은인의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단층 슬레이트 지붕집. 마당에는 빨간 철쭉이 심어져 있고 대문 옆에는 우편함이 달려있는 집이었습니다. 철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낚싯대를 대문 옆에 세워두고요.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정숙은 꾹 참았습니다. 확인해야 해.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정숙은 천천히 은인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마당으로 들어서니 거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었어요. 틈 사이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창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실에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은희가 있었습니다. 은희는 웃으면서 철수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어요. 컵이었습니다. 아마도 차를 탄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철수의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정숙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그런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갑자기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어요. 9살 난 은희의 아들. 민호가 방에서 뛰어나와 철수에게 안겼습니다. 민호야, 아빠 왔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수학 문제 5개나 맞췄다고요. 우리 민호 정말 똑똑하네. 역시 아빠 닮았어. 철수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까르르 웃으며 철수의 품에 안겼어요. 은희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숙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어. 민호가 우리 철수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희가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접시에 담긴 과일이었어요. 사과를 깎아서 예쁘게 담아온 것 같았습니다. 자, 드세요. 오늘 장볼 때 샀어요. 고마워. 은희 씨가 깎아주는 사과가 제일 맛있어. 철수는 사과를 집어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민호가 철수의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밤에도 같이 자는 거지? 어제처럼 옛날 이야기 해줘요. 철수가 민호의 뺨을 꼬집으며 웃었어요. 그럼 아빠가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해줄게. 정숙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같이 잔다고? 민호가 철수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정숙은 대문을 나와 골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저수지 앞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고요하게 누워있는 저수지를 보며 정숙은 그제야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을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2해. 믿고 살아온 32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돌아온 거예요. 철수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은 정숙을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어디 아파? 정숙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32회를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낚시 잘하고 왔어요? 응. 오늘은 붕어 2마리 잡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철수가 저수지에 간 적이 없다는 걸. 은희네 집 거실에서 민호와 놀고 사과를 먹고 텔레비전을 봤다는 걸. 그래요. 수고했어요. 정숙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수와 한 이불을 덮고 싶지 않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아무 일 없는 척 일상을 이어갔어요. 아침에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텃밭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날 밤 본 장면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은희를 만나봐야겠어. 토요일 오전 정숙은 일부러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러 된장을 사고 그 길로 은희네 집으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은희네 집 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대문이 열리고 은희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은희는 정숙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정숙 언니. 어쩐 일이세요? 은희 씨,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은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열어줬어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학교에 간 듯 보이지 않았어요. 은희는 정숙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덜그덕거렸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희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철수 자주 여기 오죠?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컵을 든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내가 다 봤어요. 우리 철수가 여기 와서 민호랑 놀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는 거 다 봤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은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희 씨, 제발 우리 철수 좀 멀리 해주세요. 우리 32회를 함께 산 부부예요. 제발이요. 정숙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은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희 씨도 남편 잃고 혼자 사는 게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남편을.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은희는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언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호였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끝난 모양이에요. 민호는 신발을 벗다가 거실에 정숙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민호야, 인사드려. 동네 사시는 정숙 할머니야.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숙은 민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게 어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은희야, 나야.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은희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빠. 민호가 소리치며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정숙은 그 모습을 그대로 봤어요. 민호가 철수에게 안기는 모습을. 민호야, 학교 일찍 끝났네. 아빠가 과자 사왔. 철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에 정숙이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숙아.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정숙은 철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뭐라고 불렀어요? 방금 뭐라고 불렀냐고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철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민호가 당신을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민호를 얼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정숙과 철수만 남았습니다. 정숙아, 이건 설명하지 마세요. 나 다 봤어요. 당신이 여기서 뭘 하는지, 민호랑 어떻게 지내는지 다 봤다고요. 정숙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2회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과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정숙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철수, 정숙이 불렀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철수,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지금은 하기 싫어. 하기 싫긴 뭐가 싫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철수는 이불을 더 끌어올렸어요. 정숙아, 내일 얘기하자. 지금은 너무 피곤해.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요. 은희네 집에서 편하게 텔레비전 보고 사과 먹고 그러면서 무슨 피곤이 있어요. 정숙은 이불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철수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어요? 은희랑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냐고요. 정숙아, 대답해요. 민호는 누구 아이예요? 설마 당신 아이는 아니겠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답이었습니다. 대답을 해보라고요. 민호가 당신 아이냐고. 미안해.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였어요? 민호 나이가 9살이면 적어도 10년 전부터였다는 얘기잖아요. 정수가 그건 뭐가 그건이에요? 1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산 거예요? 10년 동안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2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앞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다시 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대답을 들어야 했어요. 은희는 문을 열자마자 정숙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요. 은희 씨, 앉아요. 우리 제대로 얘기합시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민호가 철수 아이가 맞나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언제부터였어요? 11년 전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철수 씨를 만났어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11년 전이라면 은희가 시골로 내려오기 훨씬 전이었어요. 뭐라고요? 저희 친정이 여수예요. 그때 철수 씨가 군청일로 여수에 자주 오셨거든요. 그때 알게 됐어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이미 결혼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민호 아빠랑요. 그런데 왜 민호가 철수 아이예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철수 씨가 여수에 오셨어요. 제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 축하해 주러 오셨대요. 근데 그날 밤에 은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날 밤 민호가 생긴 거였습니다. 민호 아빠는 몰랐어요. 저도 처음엔 민호 아빠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민호가 크면서 철수 씨를 너무 닮아가는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학리로 왔어요. 철수 씨가 있는 곳으로. 그럼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자기 아이라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제가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말했어요. 그때부터 철수 씨가 민호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3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의 집에 드나들며 아이를 키웠다는 거였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민호한테 아빠가 필요했고, 저도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의 남편을 빼앗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11년 전부터였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정숙은 정신없이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어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났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음식을 만들었어요. 정수가 손 다쳤어. 그만하고. 철수가 말을 걸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나물에 섞였지만 정숙은 닦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했습니다. 철수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철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정숙은 제사상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삿날 이후 정숙은 며칠을 꼬박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민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숙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어요. 이러다간 내가 먼저 죽겠구나. 정숙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 내가 무너지면 민우까지 무너진다.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해. 정숙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세수를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니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정숙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정숙은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다가 철수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철수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거든요.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정숙과 철수가 사는 집의 등기권리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명의이전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이은이 앞으로 집을 넘기겠다는 서류였어요. 이게 뭐야?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어요. 아직 법무사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철수가 집을 은희에게 넘기려 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이 집까지 은희한테 주려고 했다고? 내가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법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부부 공동 재산인데 내 동의 없이 명의 이전을 할 수는 없잖아. 정숙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침 철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참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숙이 서류를 철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집을 은희한테 주려고 했어요? 우리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정수가 그건 은희가 힘들어서 민호 키우느라 돈이 없어서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집을 넘기려고 했어요? 내 동의도 없이?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철수,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요. 법적으로 절반은 내 거라고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숙은 그날로 읍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혼외자를 뒀고 그 여자에게 집을 넘기려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부인께서 알고 계신 대로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절반은 부인 몫이에요. 부인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혼을 하면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정숙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집을 빼앗길 일은 없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떠났어요.
11년 동안 거짓말을 한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전화기를 들고 서울에 있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이번 주말에 집에 좀 내려올 수 있겠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긴데요?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꼭 와야 한다. 민우는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놀란 듯 했습니다. 알겠어요.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토요일 민우가 집에 내려왔습니다. 31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아들이었어요. 민우는 어머니의 헬쑥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많이 야위셨네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앉아라. 정숙은 민우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철수도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민우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우야,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한다.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아빠가 다른 여자랑 11년 동안 바람을 폈어. 그 여자한테 아이도 있고.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민우야, 진정해라. 정숙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는 괜찮아. 이제 다시 일어설 거야.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숙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민우가 내려온 다음 날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끝내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저녁에 사람들을 좀 불러야겠다. 누구를요? 은희 씨하고 민호. 그리고 내 아버지까지. 다 같이 모여서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민우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은희 씨한테 연락할게요. 오후 6시 정숙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소파를 마주보게 배치하고 차를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숙은 침착하게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6시 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었어요. 은희와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은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아빠는 어디 있어? 그 말에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숙은 민우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민우야, 저기 앉아 있어. 은희가 민우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철수가 나왔어요. 민우는 철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빠. 민우가 철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은희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민우야, 앉아 있어. 왜? 아빠한테 가면 안 돼? 민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민우를 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과 민우가 한쪽 소파에, 철수가 다른 쪽 소파에, 그리고 은희와 민우가 그 옆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비틀고 있었습니다. 철수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우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저기 앉아있는 민호는. 정숙은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민우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야. 내 이복 동생이고.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우를 쳐다보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다시 어머니를 봤어요. 뭐라고요? 내가 들은 그대로야. 민우는 내 아버지가 은희 씨랑 낳은 아이야. 민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민우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에요? 철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을 하라고요. 사실이냐고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서 은희 품에 파고들었어요. 은희는 민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엄마, 무슨 소리야? 무슨 거짓말? 민우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은희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우야, 내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야. 진짜 아빠는 저기 계셔. 은희가 철수를 가리켰습니다. 민우는 철수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 그럼 저 아저씨가 내 진짜 아빠야? 응. 민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나 아빠 생긴 거잖아.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민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모두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철수, 이제 당신이 직접 말해요. 민우가 당신 아들이 맞냐고. 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맞아. 민우는 내 아들이야.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민우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받아온 이혼 서류였어요. 철수, 우리 이혼합시다. 철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수가,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11년 동안 거짓말하고 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할 겁니다. 집이랑 예금이랑 다 절반으로 나눌 거예요. 당신이 은희 씨한테 주려던 그 집 말이에요. 은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언니, 그건... 은희 씨는 입 다물고 계세요. 당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에요. 정숙은 은희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철수, 여기 서명해요. 합의 이혼할 거면 지금 하고 아니면 재판 이혼할 겁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아요. 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정수가, 정말 이혼해야겠어?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없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서명이 끝났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은희 씨, 이제 가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은희는 민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민우가 철수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안녕.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은희와 민우가 나가고 거실에는 정숙과 민우 그리고 철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집을 나가야지.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세요. 그게 맞아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드디어 끝났어.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청학리 마을에도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논밭의 벼는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감나무에는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정숙은 읍내 시장 한편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숙이네 반찬 가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금으로 가게 보증금을 내고 냉장고며 진열장을 샀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장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잘 되실 거예요. 어머니 음식 솜씨면 충분해요. 민우가 격려해줬습니다. 서울에서 주말마다 내려와 가게 정리를 도와줬어요. 진열장을 닫고 메뉴판을 만들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정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 도매상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샀어요. 시금치며 콩나물, 멸치, 김, 두부까지. 가게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멸치볶음을 만들고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손맛이 배어든 음식들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해오던 음식들이었죠. 9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첫 손님이 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박씨 아주머니였어요. 언니, 장사 시작했다며? 김치찌개 하나 주소. 고마워요. 맛있게 끓였어요. 정숙은 정성껏 김치찌개를 담아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 언니, 이 정도 솜씨면 장사 대박 날 거야. 그 말에 정숙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정숙이네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이 시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틀째부터는 손님이 줄을 섰고 일주일 후에는 점심시간만 되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정숙 씨, 나 김치 2kg 포장해줘요. 언니, 멸치볶음 좀 많이 담아줘. 우리 손주들이 이것만 찾아.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정숙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저녁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숙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불쌍하게. 남편한테 배신당하고도 저렇게 씩씩하게 사네. 그러게 말이야. 나 같으면 집에만 틀어박혀 울었을 텐데. 하지만 정숙은 그런 시선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깻잎 장아찌가 맛있게 됐어요. 언니, 늘 밝게 웃는 거 보면 보기 좋아. 손님들도 정숙의 밝은 모습에 기운을 얻었습니다. 3달 만에 정숙은 가게 운영이 안정됐어요. 매달 수입도 꽤 괜찮았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또 내려왔어요.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엄마 요즘 정말 괜찮아. 정숙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민우도 따라 웃었어요. 아버지 연락은 없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문자 오더라. 미안하다고. 근데 나는 답장 안 해. 잘하셨어요. 답장할 필요 없어요.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민우야, 고마워. 내가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죠. 저는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그날 밤 정숙은 혼자 가게 2층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32회를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것도 11년 동안이나.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더라고요. 알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숙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김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배신당했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해졌지. 정숙은 작은 공책을 꺼내 내일 만들 반찬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조림, 콩자반, 도토리묵 무침, 깻잎김치.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정숙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정숙은 공책을 덮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 또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올까, 어떤 반찬을 더 만들어 볼까 생각하니 기대가 됐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편안하게 잠이 왔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청학리 마을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수지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가을밤은 깊어가고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김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말이에요.